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총선은 다가오고 결국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변화의 환경과 목소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발표된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역대 최저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문재인 지지 41.4%, 반대 56.1%, 거의 4대 6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5대 5, 4.5대 5.5, 그런데 지금은 거의 4대 6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0.9%포인트 차이. 이건 사실 오차 범위 내이고 실제로 거품을 뺀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0%대 초반 아니면 3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역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30대 일부 그리고 호남만 빼놓고는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가 지난 9일 민주당의 정치권 원로 14명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권노갑, 이상수, 박실, 정대철 이런 전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선거의 경험이 있고 다선 의원이 많으며 정치판의 풍상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노련한 사람들이죠. 14명 중에서 10명이 조국을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조국을 둘러싸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이낙연 총리는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민주당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에 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국 사퇴를 얘기하면 당내의 공천 경선에서 문바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낙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런데 조국 사퇴를 얘기하지 않으면 설사 공천을 받는데 하더라도 본선에서 특히 수도권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조국 문제 사퇴를 얘기를 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역구가 대단히 탄탄하기 때문에 까짓것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해볼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지역구의 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특히 서민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조국에 대한 반감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는 강북입니다. 중랑이죠. 자, 그러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평상시에 지역구 관리를 잘 해서, 그리고 항상 바른 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가느라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어떤 식의 평상시에도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원들은 당내에 공천 경선이 벌어졌을 때 친문계가 장악을 하고 있는 많은 핵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조국 사퇴를 얘기를 하면 낙천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되면, 침묵해서 당선이 되면 수도권의 본선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일단 5번의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120일 전에 시작이 되는 예비 후보 등록.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 명함을 나눠주면서 자기 이름도 알릴 수 있고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지명도가 있지만 그러나 지명도가 없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도전자들, 라이벌들은 이 예비 후보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이런 예비 후보 등록으로 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지역의 라이벌들이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죠.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 12월 17일,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12월 17일이 일종의 총선 스타트 라인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17일 전에는 조국 문제가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12월 17일이 데드라인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역이 아니어도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출마를 하려고 하는 원외 예비 후보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공수처를 왜 이해찬 당대표가 저렇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아예 법사위 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도 필요 없다. 사법개혁 특위는 법사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의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법안 숙려 기간 180일이 끝나는 10월 26일,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법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해찬. 저는 빨리 공수처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러니까 야권에서 21표를 끌어들여서 과반수로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조기에 설치를 해서 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됐으니까 검찰 개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니 조국은 맡은 바 임무가 끝났으니까 법무장관을 그만둬도 된다라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똑같이 비슷한 명분으로는 제가 6번째 정리해 놓은 검찰개혁 마무리와 정기국회 종료 이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조국은 오늘도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내용은 신선한 것이었고 재탕삼탕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어제 일요일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협의까지 열렸습니다. 왜 당정이 이렇게 서두르느냐. 빨리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그리고 타이밍상 내년 내주 후반에 예상이 되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이후의 정경심에 대한 추가 기소. 자,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가 되면 검찰개혁도 서둘러서 그런 어떤 정경심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타이밍을 맞춰야 조국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국을 법무장관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직접 수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정말이지 여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판단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좀 더 늦춰지게 된다면 12월 초 예산안 통과와 정기국회 종료 이런 것들이 또 여권이 생각하는 1차, 2차 데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여권입니다. 표 잃을 거 다 잃고 민심 잃을 거 다 잃고 문재인 지지율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아직도 손절매를 못하고 저렇게 주춤하고 있는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조국 문제를 얼마나 잘못 처리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